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이라는 NGO에서 일하고 있고요. 모래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민이고요. 변호사입니다. 극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 아이스하키 선수였고요. 4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4년 전에 퇴임을 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 기후변화랑 환경을 전공했거든요. 처음엔 전공이 점수가 잘 나와서 골랐어요. 데이터만 있고 사진으로만 보니까 실제로 기후변화가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일기예보 볼 때요. 야, 이거 진짜 말로만 듣던 위기가 이런 건가? 큰일 났다. 70평생 살아오면서 쭉 경험을 하게 됐죠.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논에 이렇게 얼음이 얼어가지고 거기서 썰매를 타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밖에서 하는 폰드 하키가 있거든요. 정말 꽝꽝 얼려서 얼음에 가가지고 저수지에 가서 하는데 그게 예전에 비해서도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지구가 아프다고 하는데 지구는 절대 아프지 않다. 지구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지구에 붙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프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여름에는 아예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면 안 돼요. 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장에서 놀면 안 되고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운동장에서 놀면 안 되고. 제가 6년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될지에 대한 그 직관적인 체감이 됐을 때 기후위기를 훨씬 더 깊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평생 친환경으로 농사 지었던 분들이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을 해요. 특히 과수화상병이라고 해요. 과수화상병이 생기면 반경 1km, 몇 킬로미터 내에 모든 사과나무는 메모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농사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상황도 사실은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참혹한 현장입니다. 저는 문제풀이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후위기 문제는 워낙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해결이 될 수는 없겠죠? 해결이라는 거는 어렵죠, 당연히. 이미 존재하는 건 거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저는 어떤 거랑 결이 같다고 생각하냐면 죽는데 왜 살죠? 이거와 산은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데 왜 올라가죠? 이 질문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안 되는 이유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이 이미 상용화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목표도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는 저는 행동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겠죠. 20년 후에는 지금이랑 사실 탄소 배출량을 똑같이 계속 배출한다면 좀 무섭긴 해요. 이거는 마치 어벤져스 엔드게임처럼 모두가 이렇게 사라진 일종의 디스토피아를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향이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먹거리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을까? 생활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여름에는 밖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애기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뀔 것 같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기면은 굉장히 상실감이 크거든요. 세대 간의 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즐겼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미래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로 이제 상쇄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새롭게 태어나는 미래 세대들은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게 되고, 돈이 많은 부자들은
돈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서늘한 지역에 땅을 사두거나 그곳에 집을 짓는 행동을 합니다. 같은 기후위기라는 지구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돈을 이용해 기후위기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돈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과 같은 어떤 현재의 조건들이 계속 20년 동안 지속된다면 사회의 불평등이나 갈등이 지금보다 훨씬 심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세대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도시인으로서 살면서 친환경적으로 사는 건 불가능해요. 뭐 제가 기른 작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사실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기후단체에서 일하면서 기여를 요만큼은 하고 있는데 평소 일상생활에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실은 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우선은 과자를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도 좋아해요. 이런 것들은 다 비닐에 쌓여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일회성으로 먹고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데에서도 사실 탄소 배출이 많이 되잖아요.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을수록 탄소 배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대신에 꼭 나온 음식은 다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전부는 안 남기던데 오늘은 많이 남기게 된 이유가 마라탕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 반은 쓰레기잖아요. 뭐 채소 사면 채소는 요만큼이고 다 비닐에 쌓여 있고. 에어컨을 틀면 더워지는데 그럼 더워지면 에어컨을 틀고 에어컨을 틀면 더워지고 더워지면 에어컨을 틀고. 일단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사계절 내내 얼음이 얼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빙판은 밑에는 냉동실처럼 차가워야 되고 제가 만약에 에어컨 좀 줄이자 환경 낭비된다 그러면 애들은 이렇게 할걸요? 야 더워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한 사람이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행기 타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해외여행을 갔어요. 국제학회에 가서 논문을 발표하느라고. 제주도의 한 오름에 올라서 와 정말 너무 아름답다, 막 가슴이 벅차다라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내가 살면서 적어도 자연에 해를 끼치지는 말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제가 제주도를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우리가 너는 텀블러를 꼭 써야 돼, 우리는 다 채식을 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효과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거창한 계획은 아니고 빨대 안 쓰기, 뭐 일회용컵 안 쓰기는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텀블러 갖고 왔습니다. 색강에서 뭐 하천 대청소를 봄에 하면 100%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절대 썩지 않기 때문에 2000년대생이 2000년에 발급된 중앙대학교 학생증을 주었어요. 너무나 멀쩡한 그냥 플라스틱 학생증이 있는데 2000년 중앙대학교 학생증을 2000년생이 주어요. 친환경 제품이 비싸다 혹은 조금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현재의 제품은 쌀까를 오히려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편해져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수세미 열매를 말려서 만든 천연 수세미를 판매하고 있는 와중 누군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그 수세미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저가도 생기는데 왜 얜 쌀까라는 걸 고민해보면 그거는 실은 세금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고 있는 건 거고 지금 당장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되게 미래의 후손에게 그 모든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편리하게 할 건데인 거고 개개인들이 사실 플라스틱 컵 하나를 사용 덜 하면 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뭐 과잉 생산하고 있는 것들의 생산 감축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국회나 정부에서 산업계에도 시그널을 주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일상에 닿도록 하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또는 전 지구가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두가 공멸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다면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30년 뒤에는 제가 100살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상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30년 뒤
2055년에 지은아 그동안 수고했고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버거운 시간들이었을 텐데 변함없이 신념을 가지고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지금보다 많이 힘든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조금은 네가 그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를 했지 않았을까. 그걸 좀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도 지구에서 버텨준 자연에게 고맙다는 말을 저는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시그널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그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래서 30년 뒤에는 거기는 뭐가 좀 바뀌었나요?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자연한테 큰 짐이 되지 않고 자연의 친구로서 공생하다 가는 그런 삶을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도 환경 잘 지키고 있지? 자원 낭비하게만 해봐라.